예, 서정국의 법대로 11월 25일 순서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다시 살펴봤는데, 이재명은 캐면 캘수록 계속 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도 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AI가 하면은 당장 이재명은 구속되고 다 하는데, 워낙 저 법을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재판관들이 그쪽으로 좀 편향이 돼 있어서 어려움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는 일단 최강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최강욱 이게 설치는 암컷 이 발언 저는 이 용어를 쓰는 것조차도 지금 그 인용을 하면서 쓰는 것조차도 좀 낯이 좀 떠국한데, 그렇게 했던 최강욱이 좀 잠수를 탔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좀 겨냥을 했죠 또. 예. 예. 지금 이제 5일 동안 잠수 탔다가 5일 동안 탔어요. 사과는 안 하고요. 예. 오히려 이제 공격으로 사과는 안 하고 예.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을 또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예. 뭐냐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울산 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최강욱의 그 암컷 발언 질문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이 말을 되돌려 준 거죠. 되돌려줬죠. 최강욱이는 이제 원래는 클린턴 말이잖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스튜피드. 이카노미. 이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최강욱이가 It's democracy, 민주주의야. 스튜피드, 멍청아. 이게 민주주의야. 자기가 암컷이라고 막말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이렇게 건지. 최강욱이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 한동훈 장관이 진짜게 강하게 공격했죠. 진짜 강했어요. 예. 그게 바로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게 바로 민주당이야, 멍청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면 그러니까. 국민 5천만의 언어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거죠. 그렇죠. 뭐 여의도 특히 민주당의 사투리로 보면 뭐 이게 다르지만. 그 이제 통쾌한 반격이라고 다들 어제 뭐 이야기를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최강욱이가 또 이게 그냥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공격하니 잠수만 하고 있을 수가 없지. 나섰죠. 예, 나서야겠죠. 정확한 워딩은 이랬어요. 최강욱이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만약 어떤 정무직 공무원이 공개석상에서 맥락에 닿지 않게 끼어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는 판례를 남겼다. 한마디로 이 한동훈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맥락에 안 맞게 끼어들어 가지고 정치적 편한 발언을 했으니까 탄핵 사유다. 이게 판례에 의하면. 근데 그 어떤 판례가 그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판례로 누구 사건, 웬만한 사건은 저희들이 다 기억해요. 아니 헌재 사건이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그러니까 또 이상민은 기억됐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건이 두 건밖에 돼 있냐고. 이석기도 이제 헌재에서 했죠.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건 탄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건 다른 거고. 이야기고. 탄핵은 우리나라 노무현이 1번입니다. 번호가 붙거든요. 탄핵에.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예요. 이상민 기각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창작한 것 해.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가 탄핵 사유라는 더군다나게 한동훈 장관이 뭐 맥락에 다자 끼어들어가 편향된 인사. 뭐 이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우리 한동훈 장관 공격이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그 5일 동안 잠수 타고 있는 사이에 이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특히 하는데 그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게 자기 폐부를 찌른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야. 뭐 이렇게 보니까 민주주의 이야기인데 민주당이야. 민주당의 현재 꼬라지야. 이 이야기죠. 그 뭐 남영희 같은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사람들이 막 그 편들고 고민정이 참 내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어쩌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이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욱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이 본인이 한마디 한 건데, 저는 이 최강욱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주로 이제 그 최강욱의 인성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인성이 진짜 그 문제지만은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인 속에 깊숙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오, 적개심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본인이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좌파 정권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이 조국 사태인데 이 최강욱은 조국 사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들
그 인턴 증명서 허위로 발급해줘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혼적도 날아가 버렸고 그게 이제 그 민심에도 아주 안 좋게 됐는데 이 최강욱 발언은 전반적으로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죠. 이게 뿌리 깊게 본인이 그 딸만 셋이거든요. 아 그래요? 최강욱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부터 상당히 그 좀 뿌리 깊게 어떤 여성 편견 이런 게 몸에 배 있다 봐요. 가부장적인. 우리 옛날에 그 사서상경할 때 서경이라고 있잖아요. 서경에 보면 이제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거 있죠. 이런 게 몇천 년 전에 이야기. 몇천 년 전에 이런 게 이야기. 남아있는 게 최강욱이 원래 인성이고요. 인성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인간 말종이다. 평판이 너무 안 좋아. 제가 여기 서울법대 선배들도 최강욱이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 군대도 그래. 최강욱이 몇 년 선배예요? 우리 그 서울법대 선배니까 뭐 저보다 정확하게는 한 3, 4년 선배예요. 예. 근데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군대도 그 아마 중령인가 뭐 군대도 10년 있어야 돼. 법무관 시험 했잖아. 법무관 했어요. 법무관 했으니까. 법무관 시험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군대도 그 동기 육사놈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우 최강욱이 하면 군대에서도 고개를 흔든대. 그 정도로 이게 인성이 문제가 있고요. 고민정은 참 대단히 좋아하는 선배인데 왜? 그리고 이게 자기가 그래 배지가 날아갈 정도로 잘못했으면 그렇죠. 첫째는 이게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다음에 탓한 다음에 조국이죠. 네. 조국이가 부탁이가 해준 거 아니에요 유저를. 그렇네. 그다음에 조국이한테 해줬는데 또 조국이가 14시간을 또 이게 368시간으로 또 위조했거든요. 그 조국이 너무하지.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원망해야지. 조국은 그래도 자기 공직기관 비서관 시켜줬잖아. 그런데 이게 검찰이 수사한 이게 윤석열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까? 이 암탉 발언 때는 묻혔는데 그 외에도 이게 심한 욕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 보고 술만 먹을 줄 아는 놈이다.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온갖 막말을 쏟아낸 자기가 최대의 가해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진행자가 전남대 교수인가 그랬죠. 진행자가 아니 그러니까 술 안 먹고 그렇게 심한 발언을 하느냐 하니까는 뭐 술만 먹을 줄 아는 놈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거 그 발언도 지금 이 암탉 발언 때문에 묻혀버린 거지. 암컷 발언 때문에 묻혀버린 거지. 저는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 서울법대 왔는지 그것도 이해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보고를 없죠. 지금 이게 최강욱이가 피해가 막심한 게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들이 잘못 써가 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강욱이가.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죠. 2년 동안 선거권이 없어요. 선거권은 2년 없어요. 투표하는 게 선거권이죠. 2년 없어요. 투표권. 일반 참정권이죠. 2년간 못하고. 어쨌든 투표권이 없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2년 변호사를 못해 4년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2. 이게 변호사법에. 곱하기 2가 되는구나. 아니 곱하기 2가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2년을 더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4년이면 무조건 6년간 2년을 무조건 2년을 더. 2년을 플러스 2년.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 그러니까 2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이제 4년간 변호사를 못해. 변호사 못해.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요. 피선거권은 출마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년이 넘을 징역은요. 10년 지나야 실효됩니다. 3년 미만이잖아요. 5년 지나야 돼요. 그러면 7년 동안 출마 못하네. 근데 2년 동안 투표권이 없고 7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는데 뭐 징계 6개월 그거 해가 뭐하느냐. 당원권 정지 6개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징계예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최강욱이가. 요거 하나만 확정됐죠. 그 외에도 이게 인턴 위조한 적이 없다고 선거법에서. 선거법도 걸려 있고. 허위사실 재판 중에 있죠. 그거는 유죄 넣으면 10년입니다. 선거법은. 피선거권이.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이는 평생 못 논다 보면 돼. 그러면은 선거범죄로 처벌되면요. 10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선거범죄로 처벌되면은 10년 플러스 아까 7년 17년 동안 제일 긴 거 하나. 그건 아니고 제일 긴 거로.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이동재 기자. 이게 맞아. 그 작전 들어간다고 막 해가지고 이동재 채널A 기자 명예훼손했잖아. 거의 사실로. 그것도 이게 재판 중에 있어요. 재판 중입니다. 지금 이게 재판 중인 게 두 건이 있고 한 건은 확정돼 있고 최강욱이는 이제 뭐 정치판에 들어오긴 어렵고요. 이런데 뭐 어디 사회나 보면서 근데 오늘 어떻게 윤미향 출판에 또 안 갔더라고. 거기 조국이는 영상 축하하고 그다음에 추미애도 나왔잖아. 정말 이게 참 짜증나. 그다음에 이해찬이도 근데 원래 최강욱이 사회자야. 원래 사회자 최강욱입니다. 근데 자기가 양심인데 그거는 빠졌어요 오늘.
잠깐만 네. 해볼게요. 이게 저는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에 토벌을 나왔는데 자, 이게 정말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운동권이라는 사람들 이 좌파의 인식입니다. 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제 이 윤미향이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2020년 8월에 검찰 조사를 다 받은 뒤에 이 회계 자료, 그러니까 자기 그 회계 자료, 정대협 회계 자료를 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고 이해찬 대표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이해찬은 그런 말을 하더래. 뭐라고 했냐? 이해찬이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리는 운동하면서 다 태웠는데 그걸 왜 다 남겨놔서 이 난리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정한 회계 자료 이런 것을 다 증거인멸해서 다 소각을 했어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했어. 옛날에. 그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뭐 단체 활동해서 뭐 이렇게 막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예. 막 후원금 받은 거 이거 우리 다 회계했는데 그걸 남겨놔서 바보처럼 이렇게 했다는데. 진짜 내가 썩어 투명한 게 생명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참 이때 여당 대표였어요. 예. 이해찬이 여당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썩는다는 게 이해찬이 수제자가 유심히 아닙니까? 그렇죠. 유심히가 내가 썩는다는 게 바로 예. 이해찬이. 예. 그다음에 자기 자신 이런 게 내가 썩는다. 아, 정말 어이없는데 여기다가 윤미향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걸작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집단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야 든든하다. 야 든든하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니까 나를 이렇게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 야 든든한 우리 예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죠. 최강욱이가 사회복이 돼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본인도 만약에 사회복 이게 그대로 놓으면은 기자들이 가만 안 있죠. 기자들이 가만 안 있고 아마 왔으면은 이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좌파 성격의 여성단체들도 있어요. 거기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도 안 내고 있는데 또 다른 여성단체 회원들이 와서 격렬한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자, 한동훈은 지금 강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한동훈 지금 강폭 행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강욱이 뭐 위헌이다 시비도 걸고 했지만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 강폭 행보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요. 예. 이번 총선은 저는 이제 그 쌍두마차로 한다면 한동훈 원희룡인데, 근데 쌍두마차보다 한 사륜마차가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차가 이게 4개면 바퀴가 벤허. 잘 안 넘어지죠. 벤허 4마리도 그렇고. 사륜. 마차가 저는 좋아요. 그렇죠. 사륜마차. 그럼 여기 한동훈,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인요한. 인요한까지. 인요한은 이게 저는 활용해야 된다 봐요. 활용해야 된다. 비례를 주가 전국을 또 인요한만한 인지도도 없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집안이 애국심이 있는 집안이에요. 조사가 나왔던데 그 예. 인요한이 김기현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다는 조사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조사를 안 해도 체감을 알아요. 우리 느낌을 알잖아요.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도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사륜마차를 한번 활용해 보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인요한은 전국적으로 이게 비례나 이게 지역 돌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이죠. 121석 중에 국민의힘이 지금 17개밖에 없더라고요. 수도권의 제일 중앙에 종로하고 중구 합치죠. 제일 중앙이 한동훈입니다. 딱 이게 우리나라 전체 1번지 한동훈을 박아요. 그 다음에 원희룡이 어디 쓰느냐? 이재명 도망가게 하는 데 써야 돼. 붙으면 개항을 해. 붙진 않을 거야. 실제로 이재명 겁이나 도망갑니다. 가면은 도망간다. 비례대표로 가든지 도망간다. 그렇죠. 안 그래도 당에서 뭐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좋은 데가 찾아서 얘가 험지야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비례로 갈 가능성이 있죠. 제도 바꾸면서. 제도 바꿔서 비례로 가든지. 옛날처럼. 저는 원희룡이가 이게 죽게 살고 붙으면 이재명이 겁납니다. 원희룡인데 오전 5성이에요. 학력고사 수석이 사법기 수석 오전 5성. 그러니까 원희룡이 오전 5성은 그러니까는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와 선거에서 오전 5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선거하고.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예. 그러고 근데 근데 내부 경선에서는 계속 졌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선거가 아니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을 좀 우리는 달렸어야 돼. 언론에서는 전부 이게 이재명 할 때 명,
원희룡 할 때 룡, 명룡 대졌으면 네. 이거는 이재명이한테 한 수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우리 잘못- 우파 저도 쪽에서는 그거 생각했어요. 원희룡 할 때 원, 이재명 할 때 이, 원이 대전이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이래 되면요. 결과는 이름대로 돼요. 원이 원이 뭐예요? 원, 투, 쓰리, 포. 원이 1이잖아. 이재명은 2잖아. 원희룡이 1등, 이재명이 2등 됩니다. 이재명이가 2등을 할 거야. 3등은 안 합니다. 예, 예. 뭐 3재명이나 있잖아. 2재명이니까 2등을 할 거예요. 원이 대전 하면은 원. 한동훈도 하나니까 1이에요. 한동훈 어디 가도 1이에요. 그렇지. 어떤 원이잖아. 원. 예. 원 치고 그러니까. 어떤 원. 원. 저는 그런 한동훈도 한. 그렇죠. 하나. 1등 하나. 원희룡도 원. 그 투톱이에요. 예. 한동훈, 투톱. 네, 투톱. 원희룡. 예. 저는 그러면 이재명이를 잡으면 좋고 안 되면 이재명이가 도망가게 만들면 그러면 장수가 도망가면 완전히 그 군대 무너지는 거죠. 전쟁 안 되죠. 예. 오케이. 예. 그런데 원희룡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나경원은요. 예, 나경원은 이제 그 한강 이북은 종로니까 한동훈 있잖아. 예. 근데 남쪽에도 흠지가 있어요. 우리 강남, 서초, 송파가 따뜻하죠. 근데 이쪽에 동작부터 쭉 많잖아요. 그럼요. 예. 저쪽도 있고. 예. 이런 게 한강 이남에는 예. 나경원이 필요하고 예. 특히 여성. 지금 이게 이 여성 안급발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죠. 지금 최강희가 계속 한동훈 공격하고 예. 비호하는 세력이 많았겠다니. 그때 자연스럽게 총선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성 출마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오래 갑니다. 예. 이슈가. 예. 그러면 이게 여성이 없잖아 우리가. 한동훈, 원희룡, 인유한. 저는 이게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나경원. 예. 이게 아주 역할이 크다. 이렇게 제가 사륜 마차. 예.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동작으로 지금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그 어떻게 이수진 같은 사람한테 졌는지. 이수지가 자기만 빼고 민주당이 유럽 갔다고. 유럽 출장 갔다고. 와, 이런 게 국회에 난다는 게 저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국회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원장한테 따졌어요. 왜 나 빼고 갔냐고. 사실상. 그리고 제가 스픽스에서 좌파 패널한테 들었거든요. 의원들 상위 하위 평가잖아요. 이수지가 최하위래.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최하위래. 주막집에 주모니까. 그러니까 동작은 나경원이가 넉넉하게 저는 이길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게 서울에 전체 남쪽에 선거를 좀 책임지셔야 된다. 그리고 여성표를 가져와야 돼요. 암컷. 그러니까 암컷 발언이 어차피 저 총선 때 다시 이슈가 될 거고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 좌파 진영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그 여성관, 그 성인지 감수성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고 동작에서는 지금 이 상황 되면 이수진이 다시 공천 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수진하고 뭐 그 누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하면서 좀 바람을 같이 일으켜주는 그런 이게 많은 게요. 예. 박원순의 이거 피해 호소인 발언도 있잖아요. 이거 공개하는데 나경원이 좋거든요. 예. 피해 호소인. 예. 그때 고민정 남인순 있잖아요. 예. 그 발언이 또 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안희정의 보좌관 폭로가 나왔잖아요. 수행비서. 그렇지. 안희정이가 이제 이거 여성 편력. 여성 편력. 그다음에 그 의전 중독. 예. 이것도 있고요. 예. 또 있잖아요. 새천년 NHK. 지금 한동훈 괜히 건드렸다가 송영길 예. 계속 그때 우상호, 김민석도 있었나? 김민석이가 있었죠. 여자 둘이 끼고 있었어요. 김민석이는. 그때 송영길이가 킬리만자로 표본 노래 부르고 있었고 우상호가 욕해가지고 임석이 보고 야 네가 왜 여와 이거 아닙니까? 임수경이 들어갔을 때 킬리만자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뭐 여성 두 명과 같이 있었고 그런 장면이 그때 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 뿌리 깊은 586 운동권들의 그 여성 비하 이걸 이렇게 저는 나경원 대표가 잘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 어제 나경원 대표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게 월요일날 그래요? 월요일날 2시 반 멜콩 TV에 한번 이게 모셔서 대담을 합니다. 멜콩 TV에 선수를 쳤었네. 저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렇지. 월요일 2시 반? 예. 예, 2시 반 멜콩 TV에서 나경원 대표 아마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본인의 구상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뭐 같이 방송을 해도 이 같이 어떤 모든 큰 줄기는 같지만은 이 강론 부분에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그 아주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느냐 거기서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봤을 때 서 변호사께서는 인요한을 포진을 출마를 시켜서 일종의 바람몰이 한 섹터를 바람몰이를 하는 이건데 저는 이제 인요한이 계속 김기현 불출마, 장기현 불출마를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좀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니까. 뭐. 본인도 그렇게 안 놓을 것 같은데 예, 제 예. 생각은 인요한을 그래도 전국적 인지 높으니 좀 이게 활용하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또 거죠. 공세적으로 그 활용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또 뭐 충분히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혁신이 지금 김기현하고 그 사실상 인요한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혁신위원 중에서 비정치권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 사표를 사퇴하겠다고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3명이 던졌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것저것 다 요구를 하는데 들어준 게 뭐가 있느냐 지도부에서 그 유일하게 하나 그 뭐 홍준표하고 이준석 이 뭐 복권인데 그것조차도 본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는 없는 거예요. 제로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못해 먹겠다 하고 이제 사퇴를 던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쪽에 김경진 그 위원인가요? 김경진 위원이 어차피 우리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안정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야. 뭐 이때 또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갈등이요. 예. 저는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봐요. 뭐죠? 뭐냐면 그 결국은요 지도부가요 예.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도부라면 지도부하고 이제 김기현 친윤 체제. 핵심들, 김기현 체제. 예. 김기현, 예. 장제원, 예. 권성동 예. 이런 분들이 희생하는 거 외에는 풀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마이웨이, 네. 김기현은 울산에 그 출마 시사했잖아요. 오늘 그거 해요. 그 어정 보고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장재원은 이 벌써 뭐 몇십 대, 90대인가 뭐 해가지고 또 이게 세과시 했잖아요. 무력 시위했죠. 근데 이 권성동이는 야, 난 친윤 아니야. 나 친윤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이래가지고 혁신이가 만약에 사퇴하거나 자초돼가지고 조기에 문 닫았다. 이 상태에서. 예. 그러면 이 김기현 체제 바로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둘이는 운명 공동체예요. 예. 이걸 제가 보기 혁신이는 잃을 게 없어요. 정치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사퇴하고 나가버리면 돼. 그러면 이게 혁신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김기현 체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렇지. 그 비난을 어떻게 피합니까? 운명 공동체가 저는 되네. 유일하게 갈등을 봉합해서 윈윈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김기현의 희생이 필요하다. 제가 김기현 대표라도 이번에 내부터 솔선수범해서 내가 이게 불출마나 희생하겠다. 이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그러면 김기현 체제 선거는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되지. 본인이 그렇게 희생하는데 그까지 하는데 대표 물러나라 비례 이건 안 되잖아. 못하지. 예. 저는 그게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의 떡을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김기현 대표에게 좀 더 큰 미래, 그다음에 대성적으로 승리를 보면서 내가 여기 희생한다. 이러면 이게 힘이 김기현은 실립니다. 대권 꿈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모든 공천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죠. 아니 대표가 희생해서 안 나가는데 야, 니 왜 버텨? 너도 나가. 권성동, 장재원 다 정리가 돼요. 이러면요. 이러면 이게 저는 총선이 수도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지금대로 이게 만약에 다 3명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수도권 선거는 어렵다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처음부터 인요한 혁신위가 떠면서 혁신위에서 그러니까 세 쪽의 그룹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윤 그룹, 그 지도부, 중진에서 좀 용퇴를 좀 해달라, 이 결정을 희생을 해달라고 이 말이 없었으면은 모르는데 없었으면은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 뭐 혁신을 했었는데 이 혁신안을 두 번째 혁신안 이후로 던져놨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 없이 하면은 이것은 그러면은 저거 뭐 했구나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좀 억울을 해도 김기현이 먼저 던져야 됩니다. 던지면은 김기현도 던지는데 하고 또 2호, 3호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게 계속 릴레이로 갈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내 삼선이니까 무조건 불출마 이건 안 되는데 상징적인 인물 몇 사람은 던지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님께 원희룡을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원희룡 장관요. 근데 이게 험지든 어디든 계양까지 내가 호랑이 잡으러 가겠다. 이재명. 가장 센 놈하고 붙겠다. 그러니까 이기면 바로 대선주자 한동훈하고 투톱 되는 거예요. 그럼요. 대선주자. 근데 석패 아깝게 지더라도 원희룡 이긴 거예요. 잡으러 가고 당을 위해 희생해서 선전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래도 저래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꽃놀이표라 합니다. 그렇잖아. 그럼요. 근데 장재원, 권성동, 김기현 텃밭에서 한 번 더 배지 달가 뭐 5선 4선 되면 그러면 이게 이긴 겁니까? 자기들이 그런다고 대선 주자 됩니까? 뭐 됩니까? 결국에
이겨봤자 본인들한테는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당까지 망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저는 본인들이 큰 결단을 하면요. 예. 오히려 더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장제원도 예. 큰 결단하면 이게 곧 나갈 수 있잖아. 예. 부산시장도 나갈 수 예. 있고 예. 김기현도 총리도 있고 예. 대권도 있잖아. 꿈이. 예. 따라서 저는 버릴 줄 알아야지. 원래 이게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금방 생각났는데 예. 이 계양을에서 대표 대전을 한번 벌이면 어떨까? 원희룡은 딴 데 배치하고 김기현이 계양을로 가는 거예요. 당 대표끼리. 아 근데 김기현은 못 잡아요. 못 잡죠. 김기현은 수도권에서 아 근데 말씀했잖아요. 못 잡더라도 그래도 잡아 이양의 원희룡이가 저는 잡을 좋다 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대장동 1타 네, 강사잖아요. 농담입니다. 예, 원희룡이.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큰 인물이 없죠 저쪽에. 거기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대장동 재판이 한참 그때 되면은 뜨거울 거예요. 1심은 안 나오더라도 대장동 재판이 뜨거울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일부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장동 그 몸통 바꿔치기 이 수사도 그때 되면은 아주 본격화될 거예요. 그 대장동과 관련한 대장동 이슈가 막 뜨기 때문에 원희룡이 가서 대장동 1호 강사가 가서 거기 계양을에서 대장동 이슈를 확 띄우면은 이게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 공약도 있잖아. 김포 편입이나 아, 고항이전 예. 여러 개 국토부 장관이니까 아. 여러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이게 뭐 모든 유튜브나 방송이 그게 매일 상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원희룡 뭐 손해 볼 게 전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양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준석 이야기 저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이나 일부 뭐 보수 그 농객들 중에서도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거 하태경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제 제가 갤럽 조사 말씀드렸거든요. 이준석 신당이 나오는 데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57%나 호감을 표시하고 국민의힘은 18%만 표시해요. 호남에서 55% 호감을 표시하는데 TK, 이준석이 마치 자기 텃밭처럼 이야기하는 TK에서는 한 33%만 호감을 표시하는데 물론 이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 신당을 찍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호감을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와서 양쪽 표가 갈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으로 이탈하는 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거나 비슷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 이것을 놓고 보면 이준석이 신당을 만약에 만들더라도 꼭 국민의힘에 불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요. 예를 들어 그 가상적인 여론조사잖아요. 예. 아 그렇죠. 만약에 이런 저도 여론조사 전화 오죠. 예. 만약에 이낙연 있잖아. 네.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하면요. 저도 이게 지지에 눌러줍니다. 왜? 모든 선거 전략은 우리는 통합 단합하고 예. 적은 분열식이죠. 예. 그러면 이게 어때요? 네. 우리는 제가 우파잖아.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는 민주당을 쪼개놔야 되잖아. 예. 수박 쪼개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신당이 생기면 아주 바람직하고 역선택. 이게 지지도 하겠다고 눌러줘요. 예. 그러면 이게 한 20% 노니까 예. 이낙연이가 당 만들면 나중에 투표하러 가면요. 제가 이낙연 당 찍어요. 안 찍죠. 국민의힘 찍을 거 아니에요. 국민이 찍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략적 여론조사입니다. 예. 이 좌파들이 그걸 잘해.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여론조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지지한다, 호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안 찍어. 그러니까 나중에. 안 찍죠. 네. 분열시키려고. 네. 지금 지지도가 뭐 가상적으로 유승민하고 또 이런 뜻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유승민하고도 합류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신인규가 유승민계거든요. 이준석이하고 갈라섰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란 말도 안 되고. 근데 이준석 당을 만들면 뭐 지금 10몇 프로 막 노죠. 실제 가면 5% 미만이다. 저는 실제 가면 안 찍어요. 네. 내년에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그렇죠.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예. 이래 모일 수밖에 없다. 예.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저는 조국, 뭐 송영길, 뭐 추미애 신당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멸될, 예. 그건 반짝하고 소멸될 별의 순간이 아니고 이미 그 잠깐 별이 보이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희미해져서 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다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했고, 2부에서는 정말 앞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지금 김기현, 인요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결론은 둘은 공동 운명체인데 둘 다 사는 길은 김기현 대표가 선제적으로 희생 결단을 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요약을 하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서정욱의 법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